세계 최강 사드가 못 막는 것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 이란이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의 사드 레이더 한 대가 파괴됐어요. 5천억짜리가 한 방에 날아간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걸 다시 만드는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2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사드를 능가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공시장에 없어서 못 파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금 눌러두시고요.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세계 방공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미국은 지금 방공미사일이 부족해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미사일이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에서 방공망을 하루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2,700억 원이에요. 하루예요. 이스라엘은 방어층을 여러 겹으로 쌓아놨거든요. 가장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막는 에로우3, 중간 고도에서 막는 아이언돔,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데이비드 슬링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새 총에서 이름을 딴 미사일인데 한 발에 15억 원이에요. 에로우3는 한 발에 37억 원이고요. 이게 동시에 돌아가면서 하루 2,700억 원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내는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이 엄청난 속도로 소진되는데 미국 로키드 마틴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약 600발 수준이에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동네 정육점이 하나 있는데 손님은 10명인데 고기는 5명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방공미사일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이 자국 수요에 쫓기면서 동맹국에 공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짜리 패트리어트를 소모하면서 재고가 바닥났을 때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개발자가 한국에 왔다가 진짜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산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발 뻗고 살 수 있냐고 물었대요.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위협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안한데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강한 북한이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 눈에 서울이 너무 태평스럽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태평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수치로 보면 이래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합산 수천 문이에요. 방사포만 5,5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고 이게 서울에서 불과 2분에서 5분 거리예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20분 동안 요격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2분이에요. 2분 안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해야 하는 거예요. 단거리일수록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서 요격 기회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북한이 개전 첫 1시간 동안 서울로 쏠 수 있는 포탄이 시뮬레이션상 16,000발이에요. 방사포 한 문에서 10초 안에 40발, 큰 방사포는 30초 안에 6발씩 나오는데 그게 300문에서 400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순식간에 포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16,000발이 1시간에 쏟아지면 시간당 수천 명 단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한국이 매일 안고 사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전문가가 충격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들어야 하는 방어 시스템의 요구 성능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방어하기 어려운 목표를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막아야 하는 것과 한국이 막아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아이언돔은 조악한 로켓을 막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는 훨씬 제대로 된 무기거든요. 새총 막는 시스템으로 소총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걸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LAMD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LAMD를 언론에서는 계속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러요.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약간 오해를 만들어요. 자동차로 치면 아이언돔이 경차 모닝이라면 LAMD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 아반떼 N이에요.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LAMD는 동시다발로 대량으로 쏟아지는 장사정포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한 포대가 최대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고 발사대 하나에 32발이 들어가요. 선공2 발사대 하나에 8발 들어가는 거랑 비교하면 4배 많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레이더도 달라요.
LAMD의 다기능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군집 형태로 쏟아지는 포탄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능력인데 방산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천궁2 레이더보다 이 동시 다표적 추적 능력에서 훨씬 앞선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진이 못 만들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얘기가 방산업계 안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 각오가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원래 2031년이었던 전력화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앞당기는 계획이 올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됐어요. 총 사업비 8,42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예요. 그렇다면 이미 수출된 천궁2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2026년 3월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이란이 UAE에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UAE 하늘에 배치된 천궁2가 실전 투입됐거든요. 요격률 96%예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한 발 가격이 50억 원에서 60억 원인데 천궁2는 15억 원이에요.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에 실전에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입증한 거예요. 탄도미사일 하나를 막으려면 보통 요격미사일 2발을 쏘거든요. 패트리어트로는 한 번 요격에 최대 150억 원이 드는데 천궁2로는 30억에서 40억 원이면 돼요. 장기전에서 이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UAE 대통령 비공식 고문이 직접 SNS에 올렸거든요. 이란 침략에 맞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 30발을 신속히 보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도 했어요. 세계 최강 미국도 방공기술 원조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한테 감사 인사를 올린 거죠. 한국이 C-17 수송기로 2번에 걸쳐 신속하게 수송했어요. 이게 무기 수출이 단순히 제품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순간이에요. 수출 규모는 이미 어마어마해요. 2022년 UAE와 4조 1천억 원 계약,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500억 원 계약, 2024년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계약, 불과 몇 년 새 중동 3개국에서만 12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도 추가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중동 전체 방공전력 교체 수요가 약 96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지금은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비밀은 국산화율에 있어요. 천궁2, LAMD, LSAM 모두 국산화율이 90%가 넘어요. 로켓모터, 레이더, 발사대, 교전통제소 모두 한국이 자체 생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핵심 부품 하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것이 들어가면 그 나라 허락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그 제약이 없어요. 마음껏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속도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드 레이더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리는 이유가 공급망이 미국 전역에 분절돼 있어서 수요에 맞춰 빠르게 양산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한국은 달라요. 방산 핵심 기업들이 구미, 대전, 창원 등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약돼 있어요. 공급망 전체가 한국 안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양산 속도를 높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UAE가 긴급하게 요격미사일 30발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며칠 만에 수송기로 보낼 수 있었던 게 이 이유예요. 또 하나의 경쟁력이 있어요. 실전 데이터거든요. 중동에서 이란 미사일을 막은 데이터, 후티 반군 드론을 요격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도 얻기 어려운 실제 교전 데이터예요. 이게 LAMD 설계에 LSAM-2 개발에 바로 반영되는 거죠.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성능은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은 더 높아지는 선순환이에요.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한국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방어망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아래에서 위까지 층층이 막는 거예요. LAMD가 적어도 10km 이하를 막고요. 천궁2가 중고도 15km에서 40km를 막아요. LSAM이 고고도 40km에서 60km를 담당하죠. 거기다 한미연합자산인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들어가면 5중 방어망이 완성돼요. 이런 다층 방어망을 독자 기술로 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3나라예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에요. 유럽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독자적으로 완성하려면 우리보다 10년은 더 걸린다는 분석이 나와요. 중국도 러시아도 이런 다층 방어 솔루션이 잘 안 되고 있고 일본도 이걸 갖추려고 하는데 자력으로 못해서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이에요.
한국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어요. LSAM-2예요. LSAM-2가 완성되면 사드의 영역을 자력으로 커버하게 돼요. 요격고도 100km에서 150km까지 올라가거든요. 미군의 사드가 40km에서 150km 고도를 방어하는데 LSAM-2가 완성되면 그 고도를 한국 자체 기술로 확보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사드를 철수시켜도 한국이 자력으로 그 고도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LSAM-2는 사드가 못하는 걸 해요. 극초음속 활공체 요격이에요. 극초음속 활공체가 뭔지 잠깐 짚어볼게요. 일반 탄도미사일은 크게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와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니까 레이더에 일찍 잡히고 어디로 떨어질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극초음속 활공체는 달라요. 낮은 고도인 10km에서 20km 사이에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면서 방향 전환까지 해요. 레이더에 늦게 잡히고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북한의 KN-23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지금 사드는 이걸 제대로 못 막아요. LSAM-2는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2028년 완성 목표로 한화 시스템, LIG 넥스1이 개발에 들어가 있고 2조 7,100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완성되면 전 세계에서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수 있는 독자적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과 함께 한국이 5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수출로도 이어질까요? 방향이 보이고 있어요. LIG 넥스1은 천공2 도입국을 중심으로 LSAM 수주 협상에 착수했어요. 논리가 있어요. 천공2를 사서 쓰다 보면 그 레이더, 그 교전 통제 시스템이 익숙해지거든요. LSAM을 추가하면 연동이 자연스러워요. 한번 한국 방공체계에 편입되면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해요. 중동 방공 시장에 한국 표준이 이식되는 거죠. UAE, 사우디, 이라크에 천궁2가 들어갔고 거기서 LSAM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96조 원짜리 시장에서 한국이 핵심 공급자로 구정되는 거예요. 방산업계도 이미 반응했어요. 천궁2의 실전 요격 소식이 전해진 날 LIG 넥스1 주가가 하루에만 27.7% 급등했어요. 며칠 뒤에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시장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물론 도전도 있어요. LAMD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북한 장사정포탄 한 발이 100만 원도 안 하는 데 비해 요격미사일 한 발 가격이 훨씬 높다는 비용 효율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미국도 똑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예요. 그리고 드론 부품의 중국 의존도, 기술 유출 리스크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은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과정의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절박함에서 탄생한 기술이 가장 강해요. 일본이 6.25 전쟁 특수로 패전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잖아요. 남의 전쟁에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한국은 다른 맥락이지만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강력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 최정상 방어 기술을 개발해야 했어요. 그 절박함이 지금 천공2의 96% 요격률이 됐고 LSAM의 독자 개발이 됐고 96조 원 시장을 향한 수출 호황이 됐어요. 위협이 경쟁력이 된 거예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줄어드는 나라가 수십 년간 갈아온 기술 하나로 세계 방공 시장에 없어서 못 파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미국도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천궁2로 시작해서 LSAM으로 확장하고 LSAM-2로 완성되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벽이 여전히 너무 높을까요?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